1번입니다. 2의 3분의 7제곱이고 곱하기 자 얘는 2의 4제곱이죠. 그놈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얘는 2의 3분의 8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3분의 15가 될 거고 자 이 값이 5가 되죠. 그래서 2의 5제곱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겠죠. 2번입니다.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항이 5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OD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런데 공차가 3이니까 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입니다. 로그 81에 12 빼기니까 진수끼리는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12를 4로 나눠주시면 얘는 3이 될 거고 자 81이라는 것은 3의 4제곱이죠. 그럼 이 4는 분모로 떨어져 나오니까 4분의 1에 로그 3의 3이 남습니다. 걔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그런데 fx 앞에 x 플러스 5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다가 x 플러스 5를 곱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5로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부두고 방향을 바꾸지 맙시다. 그래서 x 플러스 5에 2x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5에 fx가 되죠. 그 다음 얘는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x를 다 0으로 보낼 거야. 모두 다 x를 0으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겁니다. 0으로 보내시면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죠.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5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얘 0으로 가까이 가면 5죠. 얘 0으로 가까이 가면 1입니다. 얘도 5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놈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5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입니다. 자, x의 범위는 0부터 3파이까지고 지금 이놈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코사인 x가 1이 될 때고 그럼 코사인 x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될 때죠. 자, 그러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3파이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2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루트 2분의 1을 쭉 그려줄 거야. 이렇게. 그럼 그때의 근이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놈이 나올 겁니다. 자, 나는 얘는 알아. 누구죠? 얘는 4분의 파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물론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얘는 둘의 가운데가 요놈이거든.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을 더하시면 더해서 2로 나누면 2파인데 2로 나누지 않으면 두 값을 더하면 4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추가로 4분의 파이만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7파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이 값이 3으로 수렴을 한대. x분의 fx가. 그럼 얘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여긴 fx의 제곱이니까 이 x분의 fx의 형태를 만들려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 x제곱이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면 x분의 f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 2 빼기 x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3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가니? x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그래서 3의 제곱 9 더하기 3 분의 2가 될 겁니다. 얘는 12분의 2니까 우리는 6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번입니다. 두 함수 y는 fx하고 y는 gx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놈의 극한을 보라고 했거든. 그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말뜻은 이놈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x의 입장에서 이놈의 우극한을 살펴보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좌극한을 보면 2로 가겠죠. 그 다음 이놈의 우극한을 보겠습니다. 우극한 보시면 3이죠. 그러니까 얘는 3K로 갈 겁니다. 다음 좌극한을 보면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니까 거의 K가 곱해지면 K가 되겠죠. 자, 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3K-1하고 K 플러스 2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넘겨주시면 이 K 값이 3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2분의 3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8번입니다. fx는 이렇게 나와 있어. 얘가 닫힌 구간 0부터 5까지 해서 최소값 3분의 2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태야. 첫 번째,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죠. 그래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는 0부터 5까지만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라는 사실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에다 0을 집어넣으면 얘는 로그 a의 1이니까 0이고 자, 이 값이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최소값이 3분의 2인데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a가 만약에 0하고 1 사이라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일 거야. 그런데 나는 0부터 5까지만 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5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보시면 로그 a에 5, 3, 15에 16이 되죠. 플러스 2가 될 거고 자, 이 값이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a의 16이라는 값이 2를 넘겨주시면 3분의 6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의 정에 의해서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라는 것이 16이 되겠죠.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을 해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자, 그러면 이 왼쪽에는 a만 남을 거고 오른쪽에는 2의 마이너스 3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9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 자, 나는 이 x-1이 여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고 싶어.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은 0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루트 4니까 2 플러스 a가 될 거고 나는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아.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2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x-1로 나누고 싶은데 x가 1이 되면 나눌 수가 없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x가 만약에 1이 아니라면 나눠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fx는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 빼기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연속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fx가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가 바로 f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f1이잖아. 자, 그리고 이 fx는 누구를 사용해 줘야 되냐면 x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의 fx는 이놈이 되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분자에도 분명히 x-1이라는 인수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 인수를 찾아내기 위해서 얘를 분자를 유리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루트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x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를 곱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가 뭐가 되니? 이놈 제곱에서 이놈 제곱을 빼니까 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분모는 x-1에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러면 1로 가게 하는 1을 집어넣었을 때 0으로 가게 하는 그런 x-1을 약분을 하시고 그럼 x 플러스 1이 남겠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2가 되고 2 더하기 2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시면 2분의 1이 바로 f1 값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x의 값이 0에서부터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0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0이란 얘기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할 때 0일 때 하고 6일 때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0을 집어넣었을 때 두 놈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딱 가운데가 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놈을 최고차항 계수 1이고 축이 3이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 꼭지점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놓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f'4를 구하래. 얘를 미분해 보시면 2는 떨어지고 x 빼기 3, k는 미분하면 어차피 없어지죠.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f'4라는 것은 2 곱하기 1이니까 2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1번입니다. 다항함수 fx입니다. 자, 다항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줄 거냐면 자, 이놈 빼기 이놈이 분모에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h에서 1 마이너스 h를 빼시면 2h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주시고 분자에도 2를 곱하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놈의 의미가 누구죠? f'1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f'1이라는 값이 6입니다. 그래서 f'1은 일단은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원합니다. 자, 분자에 fx세제곱 f1이 있기 때문에 분모에 x세제곱 빼기 1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럼 그런 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얘를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세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분자는 fx세제곱에 빼기 f1에다가 여기에 또 누가 곱해지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곱해지겠죠. 자,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가는 거니? 이만큼이 f'1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x에다가도 다 1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1을 다 집어넣어 보면 곱하기 3이 되겠죠. 근데 f'1 값이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A1 값하고 A10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놈이냐면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A1 더하기 A2,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 그 다음 A3 더하기 A4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8 집어넣으면 A8 더하기 A9가 될 거고 더하기 마지막에 9 집어넣으면 A9 더하기 A1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2가 2개 있고 A3이 2개 있고 다 2개씩 있습니다. A9도 2개 있죠. 그런데 A1하고 A10만 하나씩 있단 말이야. 지금 이 값이 현재 25인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A1하고 A10을 하나씩 더 더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더할 건데 A1 값이 1이고 A10 값이 4니까 총 5가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A1부터 A10까지 모두 2번씩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2로 묶어서 A1부터 A10까지의 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값이 30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값이 누구냐면 1부터 10까지의 합이죠. 그러니까 이 값을 원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나오죠. 15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1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P는 A, B고 Q는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에 있는 거고 자, 그럼 얘 양수일 거고 제곱이니까 얘는 제곱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니까 얘는 4사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그리고 두 동경 OP, OQ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1하고 세타2입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는 누구죠?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였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1이라는 것은 A분의 B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탄젠트 세타2라는 것은 X좌표분의 Y좌표, 즉 A제곱분의 마이너스 2B제곱을 말하는 거죠. 얘네들을 더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A분의 B에다가 이 뒤에 있는 놈을 마이너스 2에 A분의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A분의 B로 묶어주시면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 B는 일사분면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이 기울기가 이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1이잖아. 이 탄젠트 세타1이 0이 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탄젠트 세타1이 누가 돼야 되죠?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자, 이 값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인 세타1 값이잖아. 그런데 탄젠트 값을 알고 있습니다. 얘는 2대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거보시면 여기가 세타1이고 이 길이를 루트 5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1이라는 것은 루트 5분의 1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유리화를 하시면 5분의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자, 이런 수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놈이 양수면 그 다음 번째 항은 AN에서 4를 뺀 것이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고 만약에 AN 값이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제곱을 한 것이 그 다음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 좀 집어넣어 보셔야 되겠죠. 자, A1이 1인 상태입니다. 그럼 A2는 자, 1은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A3은 얘가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밑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밑에다 집어넣어 보시면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 A4는 자, 양수기 때문에 여기다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4를 뺐으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 A5는 또 양수니까 위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 A6은 또 양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반복되는 것들이 나왔죠. 여기 1, 마이너스 3, 9, 5. 그럼 여기도 분명히 1, 마이너스 3, 9,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린 4개씩 묶어서 더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4개를 더하면 얼마죠? 1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더한 것도 12가 될 겁니다. 자, 얘는 1부터 22까지 합이잖아. 그럼 이렇게 4개짜리 묶음이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짜리 묶음이 5개가 나올 거고 이 22라는 것은 4 곱하기 5 플러스 2니까 4개짜리 묶음이 5개 나오고 2개가 더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12라는 것이 몇 번 곱해지겠어? 5번 곱해질 겁니다. 거기에다가 2개가 추가로 더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3이 더 나오기 때문에 얘는 60 빼기 2가 돼서 58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AN이라는 수열을 초항을 A1으로 하고 공비를 R로 한번 잡아볼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자, N은 A1부터 쭉 해서 A20까지 더한다는 얘기고 얘는 무슨 뜻이니? 1을 집어넣으면 A2, 2 집어넣으면 A의 4 해서 10 집어넣으면 A의 20이 되죠. 여기까지 쭉 다 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A1에 공비의 항의 개수 20개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자, 얘네들도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얼마니? R의 제곱이 되죠. 공비가 R의 제곱이니까 R제곱 빼기 1분의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A2가 초항입니다. 그러니까 A1의 R이 초항이고 자, 공비 R의 제곱에 항의 개수가 10개죠.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보면 공통이 좀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면 A1 공통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도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걔로 한번 묶어볼게. A1에
R에 20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될 거고, 남는 것들을 적어보시면 R 빼기 1분의 1에 플러스 R제곱 빼기 1분의 R이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A1에 R에 20제곱 빼기 1에 얘는 R제곱 마이너스 1 공통이라고 볼 수 있죠. R제곱 빼기 1로 통분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 R 플러스 1이 올라갈 거고, 2R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값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 0이어야 됩니다. 분자가. 그런데 A1은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만약에 A1이 0이라면 얘는 모든 항들이 전부 0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너도 0이고 너도 0이야. 그러니까 3이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A1은 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20제곱 빼기 1이 0이라는 얘기는 R의 제곱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R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R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자, 공비가 1이잖아. 그럼 A는 그냥 누구랑 똑같은 거니? A1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항들이 A1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A1이 20번 더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A1, 얘도 A1, 모두 A1이니까 A1이 10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20A1이고 얘는 10A1이 되는 겁니다. 둘을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30A1이 0이라는 얘기잖아? 즉 A1이 또 0이 나옵니다. 그럼 A1이 0이라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3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은 안 돼. 자, 마이너스 1일 수는 있을까? 자,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어떤 놈이니? 초항은 A1이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항은 플러스 A1,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A1 쭉쭉쭉 이렇게 20개가 있을 건데 2개씩 지워지죠. 그럼 이 값은 그냥 0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니? 얘는 마이너스 A1이죠. 얘도 마이너스 A1이죠. 얘도 마이너스 A1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A1이 됩니다.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럼 또 A1이 0이 돼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도 0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공비가 나왔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A3이라는 것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잖아. 마이너스 1을 2번 곱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A4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8분의 2A1이니까 8분의 A1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값이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A1 값이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6번입니다. 자, 이런 식이 만족된대.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건데, 자, 얘는 각이 다르잖아. 이렇게 각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이 두 각의 합 또는 차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합하는 것보다는 빼는 게 좋겠네. 알파에서 베타를 한번 빼볼게. 그러면 세타는 어차피 없어지죠? 그리고 6분의 4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6분의 3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값이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 그치? 한번 집어넣어 볼게. 얘는 3 사인 제곱에 베타 플러스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런데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로 쓸게. 보기 좋게. 그리고 얘는 8 사인 베타가 되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잖아. 코사인 베타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3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될 거고, 또 코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얘가 바로 8 사인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베타를 넘겨주시면 플러스 3 사인 제곱 베타가 될 거고, 플러스 8 사인 베타 있죠? 그 다음에 3 넘겨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3, 1, 1, 3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을 겁니다. 그럼 이 사인 베타 값이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사인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되죠. 그래서 사인 베타가 3분의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게 사인 베타이기 때문에 또 이 각하고 이 각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각을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내가 결국 코사인 감마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 보세요. 베타에서 감마를 빼면 어떻게 될까? 베타 빼기 감마를 하시면 세타는 어차피 없어지고, 자,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를 뺐으니까 플러스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마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베타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이 각을 마이너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보시고, 자, 얘는 사인 베타라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사인 베타 값은 방금 구해놨죠. 3분의 1이라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3분의 1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17번입니다.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지금 이 다항함수에다가 2차 함수가 곱해져서 gx가 됐기 때문에 이 gx도 다항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x, gx 모두 다항함수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들이 어떤 형태인지 표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 겁니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G2는, 자, 2 집어넣으면 EF2가 되죠. 자, 그래서 실제 내가 여기다가 2를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EF2 빼기 1분의 G2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EF2라는 값이 G2잖아.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얘는 분명히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질 않고 마이너스 2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말뜻은 얘네 둘 다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를 집어넣었을 때 0으로서 같은 거야. 그래서 0이 되게 하는 놈들을 약분한 다음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고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G2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EF2 값도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x-2분의 gx 빼기 1인데 그 값이 g2 값이죠. 자, 그 다음 분모는 x-2분의, 자, 얘는 2fx 그리고 빼기 1이 2f2잖아. 2f2가 1이죠. 그러니까 얘를 2로 묶어주면 빼기 f2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x를 2로 보내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g'2로 가는 거고 얘는 f'2로 가는 거죠. 그래서 2f'2 분의 g'2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g'2는 마이너스 4의 f'2가 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g'2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려면 또 얘를 미분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게. g'x는, 자, 앞에 거 미분하시면 2x 빼기 2에 뒤에 거 그대로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에 뒤에 거 미분 f'x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또 2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g'2는 2를 집어넣으면 2f2가 될 거고 또 2 집어넣으면 2f'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은 1이라는 사실이 나와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 식하고 누구를 이용하는 거냐면 g'2 값이 2f'2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6f'2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f'2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g'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1이 아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모든 해의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치? 자, x는 1이 아닌 모든 양의 실수하고 쭉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얘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전하고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원래 f의 fx가 요 놈이잖아. 여기 x 대신에 fx 집어넣은 겁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지금 8을 곱했어. 그런데 이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2의 세제곱하고 2의 요 놈을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는 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fx는 2 로그 2의 x야. 그러면 로그 2의 fx는 뭐냐? 여기에 2의 로그 2의 x분의 1이 들어간 건데 얘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로그 2의 2는 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로그 2의 x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는 다 찾은 겁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볼게.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로그 2의 x란 말이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로그 2의 x죠. 그래서 뭐 요놈의 모든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3에 얘는 로그 2의 x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값들이 해가 되는 겁니다. 그 x값들의 곱을 구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어. 그치? 그럼 얘는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x 더하기 3에 거기 곱하기 2 로그 2x가 곱해져 있고 이 값이 1입니다. 그럼 나는 로그 2의 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치환하는 순간 범위를 봐야 되는데 로그는 실수 전체의 범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전개하면 2t제곱 플러스 6t 그 다음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이 될 겁니다. 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x값들의 곱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이 x값들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서 두근이 나올 텐데 t1하고 t2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t1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형태 로그 2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t2는 로그 2의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원하는 것이 이 알파, 베타의 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해지기 위해서는 t1하고 t2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t1하고 t2를 더하시면 이게 바로 로그 2의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여기 t1, t2는 뭐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이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8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의 곱, 다 값도 찾았습니다. 8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다에 알맞은 수를 PQ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3이고 너는 8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 알맞은 식을 우리는 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로그 2의 x겠죠.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G4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 정답이 될 겁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19번입니다. 두 집합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이 순서쌍이 원소인데 이 좌표들이 원소인데 A 집합은 원 위의 점들입니다.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얘는 반지름이 루트 5죠. 그런데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반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5고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B도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절대값 함수죠. 원래는 y는 2x였는데 걔를 꺾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쵸? 얘는 y는 2x가 될 거고 얘는 y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A 합집합 B가 나타나는 도형이란 얘기는 이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형을 S라고 했을 때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y는 M의 x 플러스 5가 자, 얘는 또 누구죠? 얘는 무조건 누구를 지나는 직선이냐면 마이너스 5,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란 얘기입니다. 이 도형 S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열린 구간 0부터 무한대까지 FM이라는 것은 자, 얘는 변수가 m이죠. 그러니까 이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이 fm이라는 놈이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줬습니다. 알파1, 알파2, 알파3 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 봅시다. 자, 선생님이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좌표들은. 자, 그리고 x축을 조금 연장을 해서 마이너스 5가 뭐 이쯤에 있을 거야. 이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 직선하고 이 s라는 도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조금 커졌습니다. 양수 쪽만 보는 거야. m이 0부터 무한대까지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커졌을 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네 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죠. 어느 순간 바뀌냐면 딱 이 점을 지났을 때 바뀔 겁니다. 얘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이때 m 값을 나는 알파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얘가 좀 더 커지면 이제 교점이 또 몇 개니? 교점이 다시 4개로 바뀝니다. 그쵸?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커지다 보면 자, 얘를 지나는 순간이 올 거야. 그치? 또는 이 원에 접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접하는 순간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접점을 여기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 될 거고, 자, 이 길이는 반지름 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5죠. 그럼 이 길이가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해 보시면 얘는 2 루트 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탄젠트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분의 2 루트 5 해서 탄젠트 세타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 얘가 세타라고 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기울기잖아. 그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러니까 얘하고 완전히 겹쳐지겠구나. 이 접하는 순간에서. 그쵸?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접선을 그으면 그 접점이 그냥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다시 봅시다. 교점이 4개이다가 딱 여기에 오는 순간 교점이 몇 개로 바뀌니? 자, y는 2x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려놓겠습니다. 교점이 하나, 2개로 갑자기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m 값을 알파2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점이 계속 2개인 것 같지만 얘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달라지냐면 얘가 이렇게 이 직선하고 완전히 평행해진다면 또 교점이 이 y는 마이너스 2x하고만 생기죠. 교점이 1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의 m 값이 알파3가 될 거야. 자, 먼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니? 내가 만약에 이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현재 탄젠트 알파가 2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의 x 좌표는 루트 5 코사인 세타, 루트 5 사인 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자, 탄젠트 세타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2라고 보면 여긴 루트 5죠. 그러면 이 값이 누구야?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이죠. 그리고 얘는 루트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x좌표가 이제 표현이 된 거야. 1,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5,0하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자, 6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이 알파1이라는 것은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2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 y는 2x하고 지금 평행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2를 모두 더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6으로 통분하시면 2 플러스 3 플러스 12니까 얘는 6분의
17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0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뭐 C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BAC의 2등분선이 원 C하고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뭐 D라고 하고 BC, AD의 교점을 E라고 하자. 그리고 BD의 길이는 루트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D의 길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가 루트 3입니다. 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중심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렇게 이어도 반지름 루트 3일 거고, 자, 이렇게 이어도 반지름 루트 3일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길이가 다 같네. 얘는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뻗어나간 원주각, 얘도 6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죠. 이 각도 6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C하고 D에서 뻗어나간 원주각이 지금 6분의 파이잖아. 그럼 거기에서 뻗어나간 이 각, 이 원주각도 6분의 파이라는 사실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CD를 한번 이어볼게. 쭉 이어보면 자, BD에서 뻗어나간 원주각이 지금 이 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BD에서 뻗어나갔거든. 이 각도 6분의 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놈은 좀 지워놓겠습니다. 자, 현재 이런 상태야. 자,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쭉 내려보시면 지금 현재 얘가 루트 3이잖니? 그럼 얘도 지금 2등변 삼각형이니까 루트 3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2대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거기다가 루트 3배 해서 2분의 3이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2분의 3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얼마란 얘기야? 이 BC의 길이가 3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봅시다. 문제를 보면 sin DBE가 2분의 1이냐? sin DBE는 현재 이 각을 말하는 거죠. 보이십니까? 요 빨갛게 색칠한 요 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6분의 파이잖니? 그러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뭐 이렇게 봤는데 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설정을 할게. 이 AB의 길이를 이 각 C가 마주보는 변 해서 C라고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AC는 지금 B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에 대한 식은 뭘 말하는 거냐면 AB가 C고 AC가 B니까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지금 BC 더하기 9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코사인 법칙 이 3의 제곱이 즉 9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끼인 각이 얼마죠? 얘가 3분의 파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약분하시고 BC를 넘겨주시면 이 니은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디귿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BDE의 넓이의 4배가 돼야 된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니? 얘는 2분의 1에 BC의 자, 사인 끼인각입니다. 이 끼인각이 현재 3분의 파이잖아.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BDE라는 것은 요 삼각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보려면 자, 요 길이가 필요하겠죠.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니? 2분의 1에 루트 3 곱하기 x 다음 사인 끼인각 30도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요 놈의 4배가 된대. 얘가. 그럼 약분되는 게 보이죠? 2 지워주시고 루트 3도 약분이 되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식이 하나 나오네. BC는 4x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미지수가 몇 개야? BC에다가 x까지 총 3개가 있습니다.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거야. 그러면 그 식은 어떻게 찾냐면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각이 2등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놈 대 이놈은 요놈 대 요놈이다.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놨기 때문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길이가 3이니까 3-x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식이 하나 나옵니다. b 대 c는 3-x 대 x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항 외항 곱해보면 bx는 3-c의 3-c가 아니라 3-x의 c다. 자, 이렇게 표현되겠죠. 식 3개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연립을 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는 거냐면 이 b2의 값의 합을 보는 거잖아. 즉, 이 x 값의 합을 보는 게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연립을 할 거냐면 먼저 자, bc가 4x니까 여기다가 4x를 집어넣어 보면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4x 플러스 9라는 식이 일단 나올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bc를 좀 이용해 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b를 모두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b제곱의 x가 3-x의 bc가 될 겁니다. 그런데 bc가 누구였죠? bc가 4x였죠. 그래서 4x를 집어넣어 보시면 양변의 x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b제곱이라는 것은 4의 3-x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b제곱이 지금 4 곱하기 3-x니까 저쪽으로 이항을 해주시면 c제곱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x를 넘겼으니까 8x가 될 거고 12를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 얻었어. 그래서 얘하고 얘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b제곱 c제곱이 될 거고 얘는 4에 3-x 8x 빼기 3.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b제곱 c제곱이라는 것은 이 식을 제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6x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4 약분해 주시고, 자, 전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4x 제곱은 전개하시면은 마이너스 8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24 플러스 3 플러스 27x가 될 거고,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넘겨주시면 12x 제곱에 마이너스 27x 그 다음 플러스 9는 제로다.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죠. 나는 x 값의 합을 보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에서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근의 합 양수입니다. 두근의 곱도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값 x가 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근의 합 바로 보시면 되겠죠. 그 두근의 합은 누가 되겠니? 12분의 27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해 보시면 4분의 9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21번입니다. 공차가 음수래. 그런 등차 수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차를 일단 음수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일단 얘를 만족하면서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460이고 가장 작은 값이 450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존재한대. 자, 그러면 절대값 am이 2배의 절대값 a의 m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냥 이 am이라는 것이 2a의 m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두 번째 이 am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의 am 플러스 2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a의 m 플러스 2라는 것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니까 am 더하기 2d로 볼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am 더하기 2d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m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am이 될 거고, 자, 이쪽은 4d가 남겠죠. 그래서 이 a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d가 될 겁니다. 자, 2번도 바로 계산을 해버립시다. 마이너스 2am을 넘기면 3am이 될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4d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am은 마이너스 3분의 4d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a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도 다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걔네들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sm 플러스 1, sm 플러스 2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의 m 플러스 1을 표현하자면 여기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d라고 볼 수 있고
a의 m 플러스 2는 또 d를 더해서 마이너스 2d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a의 m 플러스 1은 이 식에다가 d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 2는 또 d를 더해서 3분의 2d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뭘 봐야 되냐면 sm하고 s의 m 플러스 1하고 s의 m 플러스 2 중에서 제일 큰 게 460이고 제일 작은 게 450이잖아.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좀 판단을 해보자고. 이 s의 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sm에다가 추가로 누굴 더해주면 되는 거니? a의 m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s의 m 플러스 2라는 것은 이 sm 플러스 1에서 추가로 a의 m 플러스 2를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보면 a의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d니까 이 값은 sm에 빼기 3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값은 뭐가 되니? 자, sm 플러스 1에다가 즉 sm 빼기 3d에다가 추가로 a의 m 플러스 2값 마이너스 2d를 더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sm 빼기 5d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d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d보다는 마이너스 5d가 더 크죠? d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즉 이 값이 460이 될 거고 제일 작은 값은 누구겠니? SM 값이겠죠. 얘가 45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SM에다가 그냥 450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5D라는 값이 10이 나오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AM이라는 것이 D가 마이너스 2니까 8이 될 거고, 자, 얘는 6이 될 겁니다. 얘는 4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또 뭘 볼 거냐면 얘를 볼 겁니다. 지금 현재 이 S의 M이 450이잖아. 그럼 이 S의 M은 어떻게 구하니? 이 SM은 초항, 그리고 마지막 2로 나누고 이런 게 M개 있다. 이런 식으로 구하죠. 얘가 바로 45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AM 값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얘는 8이죠. 그럼 A1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 A1이라는 것은 뭐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표현해도 돼. 이 세 개 중에서. 얘로 표현 한번 해볼게. A1에다가 우리가 MD를 더하면 되죠. 근데 D가 지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1이 뭐가 나오니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2M을 넘겨주면 2M 플러스 6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2M 플러스 6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분되죠. 그래서 M에 M 플러스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얘가 450이야. 그러면 M제곱 플러스 7M 넘어오면 마이너스 450이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25하고 18로 돼. 마이너스 이쪽. 그러면 M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M은 18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M값에다가 18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A1 값이 나오죠? 여기에서 A1 값은 누구니? 계산해 보시면은 4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쭉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를 봐야 되겠죠. 얘네들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SM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SM 플러스 2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누구야? AM 플러스 1이 현재 마이너스 3분의 1D이기 때문에 얘는 SM 빼기 3분의 1D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이 값에다가 이 SM 플러스 1에다가 또 추가로 A의 M 플러스 2, 3분의 2D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더해보시면 SM 더하기 3분의 1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클까? 자, SM하고 SM에서 3분의 1D를 뺀 거하고 SM에서 3분의 1D를 더한 거하고 D가 현재 음수기 때문에 이 값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너가 460이 되는 거고 누가 제일 작을 거냐면 이 값이 제일 작겠죠. D가 음수니까 얘가 45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변 빼볼 거야.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SM이 날아가고 3분의 2D가 남죠? 그 다음 450에서 460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의 D 값은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AM 플러스 1, AM 플러스 2가 다 나오죠. 마이너스 15 집어넣으면 얘는 20이 될 거고, 자,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값들 중에서 얘를 가지고 한번 끌고 가볼게. 지금 S에 M 플러스 2를 봐야 되는데 얘는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 번째가 A의 M 플러스 2죠. 얘를 2로 나눈 게 평균이고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야? M 플러스 2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이 450이 나와야 되죠. S M 플러스 2 값. 자, A의 M 플러스 2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니?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A1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 자, A1은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1은 A의 M 플러스 2에다가 오히려 몇 D를 빼야 되니? M 플러스 1D를 빼야 되죠. 근데 D가 현재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그리고 이 A M 플러스 2 값은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해 보시면 플러스 15m에다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얘가 15m 플러스 5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을까? 얘는 m 플러스 2의 분자가 15m 마이너스 5죠. 그리고 2는 넘겨주시면 9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로 약분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한 번 적자면 m 플러스 2의 3m 마이너스 1이 5로 나눴으니까 180이 될 겁니다. 전개해 보시면 3m 제곱, 그 다음에 6m 마이너스 m 플러스 5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82는 제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3하고 1, 그 다음에 182를 좀 소인수분해 해볼게. 2, 91, 그 다음에 3은 안 되고 7하고 13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26하고 7하고 마이너스는 이쪽. 그래서 여기서도 m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m은 자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m값이 7이 나와. 근데 나는 A1을 구하는 거잖아. 지금 이 A1은 15m 플러스 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을 집어넣어 보시면 이때의 A1은 105에다가 5가 더해지니까 11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A1 값을 다 구했습니다. 얘네들의 합을 원해. 152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22번입니다. 이랬을 때 F'E를 구하래. 너무 쉽죠? 미분해 보시면 얘는 3x제곱 빼기 5가 될 거고 여기에다 2 집어넣는 거니까 2는 4, 3, 12 빼기 5 해서 7이 정답이 되겠죠. 23번입니다. 등비수열이고 A2 값하고 A6 값이 나왔잖아.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 자, 너희들 이거 알죠? 이 항번호의 합이 얘 8이고 얘도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등비 중앙에서 A3 곱하기 A5 얘가 A4의 제곱 얘도 되지만 A2 곱하기 A6으로 봐도 되고 또는 A1 곱하기 A7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구하는 건데 얘네 둘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18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하고 y는 x 대칭이래. 그러니까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놈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시면 얘는 2의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 x 빼기 a 집어넣고 y 대신에는 y 빼기 3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 다음 얘를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로그 함수하고 똑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x 빼기 3, xy 자리 바꾸죠. 2의 y-a. 얘를 y는 하고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y-a라는 것이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2의 x 빼기 3이 될 거야. 그리고 이 y라는 것은 로그 2의 x 빼기 3에 더하기 a가 될 텐데 이 a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로그 2의
2의 a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할 겁니다. 로그 2의 a제곱에 x 빼기 3이다 라고 정리가 될 거야.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로그 2의 4x 빼기 b하고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겹쳐지겠죠. 그러니까 x의 개수가 현재 보면 2의 a제곱인데 그게 이 4하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2의 a제곱이 4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이제 4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얘는 4x 빼기 1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b 값이 누가 된다는 얘기야? b는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을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14가 정답이 될 겁니다. 25번입니다.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에 점 C가 있고 AB의 중점을 O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 R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호 AC의 길이가 파이래. 자, 이 길이가 파이입니다. 그리고 OBC의 넓이가 15파이다. 이 면적이 15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하고 면적을 표현해 보기 위해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먼저 호의 길이부터 표현을 해보면,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죠. 이 값이 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2분의 1의 r 제곱의 끼인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값이 지금 15파이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값이 r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 대신에 r분의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에 r제곱에 파이가 공통이고 r로 통분하시면 r-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5파이가 돼야 돼. 그럼 파이 약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도 하나 약분이 돼서 2 넘기겠습니다. 그럼 r에 r-1이 얘가 30이 나오겠죠. 그럼 전개하시면 r제곱 빼기 r에 마이너스 30이 0이니까 얘는 6, 5 해서 마이너스 이쪽에 붙죠. r 값이 6이구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OA의 길이잖아. 즉 r 값을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26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자, 얘를 구하래. 자, 그럼 이건 뭘 구해야 되는 거니? 우리가 일반항을 좀 구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SN에서 S의 n-1을 빼볼 겁니다. 즉 2n 플러스 1분의 n에서 빼기 여기다 n-1을 집어넣어 주시면 2n-1분의 n-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뺄 때는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통분을 하시면 2n 플러스 1에 2n-1 그리고 여기는 2n-1이 곱해지니까 2n 제곱 빼기 n이 될 거고 빼기에 여기는 얘하고 얘를 곱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2n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2n 플러스 1에 2n-1에 자, 위에 2n 제곱은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 n도 날아가겠네. 그래서 남는 게 1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초항은 누구야? 여기에다 1을 집어넣어 본 게 실제 초항이죠. 그래서 A1을 한번 살펴볼게. 얘는 1을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1입니다. 자, 얘가 바로 AN인데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3분의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부터 써도 상관이 없는 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놈의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자, 이놈의 역수 형태고 N 대신에 K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합차 공식이니까 4K 제곱 마이너스 1인 상태죠. 자, 그래서 시그마 요놈을 계산해 보면 4는 앞으로 빼시고 K제곱 계산 알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13이 될 거고, 자, 빼기 1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6 약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은 91이고 거기다 4가 더 곱해지잖아? 364에서 6을 빼서 얘는 35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가 정답입니다. 27번입니다. 1차 함수 fx고
그다음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었어. 그런데 x를 마이너스 3으로 보냈을 때 얘가 4로 수렴을 합니다. 자, 분모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줘야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f-3, g-3, 자,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식도 보면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도 f-3 더하기 g-3, 자, 이 값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아, 곱도 0이고 합도 0입니다. 그러면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fx도 x 플러스 3이라는 놈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고 g도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1차인데 최고차 함계수를 모르니까 최고차 함계수 a라고 할게. x 플러스 3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gx라는 놈도 x 플러스 3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얘는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뭐 x 플러스 뭐 b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극한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모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자, fx하고 gx를 곱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있을 거고 a에 x 플러스 b, 자,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0으로 가게 하는 얘네들을 약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보시면 a에 b-3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 값이 4가 된다는 얘기야. 일단 이런 식 하나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식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얘는 x 플러스 3이고, 자, fx하고 gx를 더한 겁니다. 이 두 값을 더하면 x 플러스 3이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시면 a가 남을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b가 남겠죠. 자, 그리고 얘는 약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식을 이렇게 두 개 얻었는데 두 식을 연립해서 a, b 값을 찾을 거야. 근데 여기 b-3 보이고 여기도 b-3이 보이니까 자, b-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 빼기 a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4 빼기 a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제곱인데 넘겨주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 넘기면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입니다. 아,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고 그때의 b 값이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fx하고 gx가 완성이 된 거야.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G2 빼기 F2를 원하는 거니까 G2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G2 값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5 곱하기 3이니까 15가 될 거고 F2 값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란 얘기니까 25가 정답이 되겠죠. 2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0부터 n까지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fn, 최소값을 gn이라고 했고 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이 2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런 n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먼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는 최대값은 얼마니? 최대는 2고 최소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죠. 자, 그리고 주기는 누구야? 주기는 원래 사인의 주기 2파이를 x의 개수 6분의 파이로 나누죠. 그래서 주기는 1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 그림은 일단 시작되는 점은 얘가 0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0일 때는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이 0이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주기가 12잖아. 주기가 12니까 4분의 1주기씩 표현을 좀 해봅시다. 4분의 1주기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3만큼 더 가서 여기 2가 있을 거고 3 더 가서 5가 있을 거고 3 더 가서 8이 있을 거고 3 더 가서 11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한 주기죠. 자, 최대 2고 최소 마이너스 2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을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를 갖다가 잘못 그렸습니다. 자, 이때가 최대죠. 4분의 1주기 이렇게 최대로 갔다가
0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마이너스 2를 갖다가 11까지.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쭉 가겠죠. 그런데 나는 어떤 구간을 보는 거냐면 0부터 n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0에서부터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n까지 본단 말이야. 그때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2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만약에 n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n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그때 최대값은 얘가 될 거고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의 값을 좀 표현해 봅시다. 여기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이 값은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n이 여기 와도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1밖에 나질 않습니다. 둘의 차이가 2보다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n이 좀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오는 순간 이제 최대는 고정이죠.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2보다 크려면 자, 이때 값들이 n이 어디까지 밀려와야 되겠니? 쭉 밀려와서 n이 만약에 딱 여기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최소값이 이제 0이 되면서 둘의 차이가 2보다 딱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2보다 커지려면 n은 5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n은 5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n이 점점 밀려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둘의 차이가 2보다 이제 커지겠죠. 커지다가 딱 n이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둘의 차이가 4가 된단 말이야. 4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값이 딱 이 순간보다는 어때야 돼? 더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은 8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은 6하고 7이 되겠죠.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답은 13이 될 겁니다. 29번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지금 fx하고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fx하고 gx를 곱했을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gx를 봤더니 2차 함수야. 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놈이죠. 자, 그리고 5보다 작을 때를 보시면 1차 함수죠. 그러니까 1차 함수도 미분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쪽에서는 gx 미분 가능하고 fx 미분 가능하고 그러니까 5보다 작은 쪽은 미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5보다 큰 쪽은 그림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만약에 지금 얘는 2분의 a에서 꺾여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인데 만약에 5가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보는 건데 그쵸? 이 부분 역시 1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gx하고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 2분의 a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는 형태인데 만약에 5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 2분의 a에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2분의 a에서는 확인이 필요하죠. 자, 이런 구간은 1차 함수 구간, 1차 함수 구간이기 때문에 걔는 분명히 미분 가능할 거란 말이야.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2분의 a의 위치에 따라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는 점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fx 그림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좀 그려볼게. 먼저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x 플러스 5부터 좀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5가 될 거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5죠. 그 다음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10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2분의 a를 막 옮기면서 좀 그려볼 텐데 어쨌든 자연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이 2분의 a 값도 0보다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꺾이는 점이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다 이제 그려볼 텐데 얘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5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연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은 값하고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될 거야. 그래서 5를 집어넣어 보면 10은 절대값 10 빼기 a.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절대값 a 빼기 10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보면 이 a 빼기 10이라는 것이
1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의 A 값이 2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 2분의 A라는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될 거야. 0에서 꺾여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이때 보면 연속이 되죠. 5에서 나는 이 부분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런데 A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0은 될 수가 없겠죠. 자, 얘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분의 A 값이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얘가 이렇게 좀 움직이면 이제 불연속이 되죠. 5에서. 불연속이다가 이 2분의 A가 딱 5일 때 불연속이죠. 얘가 좀 넘어와 이제 2분의 A가 5보다 커. 그러면 꺾이는 점이 이제 5보다 커집니다. 이 꺾이는 점이 그려진단 말이야. fx가.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연속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이때의 A 값이 20이라고. 그럼 2분의 A는 10이겠죠. 이 꺾이는 점이 10이 될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얘는 또 불연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좀 왔어. 그럼 이제 이런 불연속 형태가 된단 말이야. 얘를 좀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이 부분만 그려진단 말이야. 그쵸? 왼쪽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런데 자, 이놈이 이제 좀 더 이제 움직입니다. 딱 5까지는 꺾이는 점이 나오질 않아. 그런데 5보다 좀 커지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얘도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얘는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2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2분의 A고. 그럼 얘는 5에서 불연속이고 2분의 A에서는 꺾이죠. 그 상태에서 자, 이 놈이 좀 더 움직이다 보면 딱 여기에서 만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도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그림이 여기는 쭉 이어질 거고, 그쵸? 얘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2분의 A고 그때의 A 값이 연속이 될 때 A 값이 20이니까 이때는 얘가 10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값이 좀 더 이동을 해. 이렇게 좀 더 이동을 했습니다. 얘도 복사를 해놓을게. 그럼 여기서는 어느 부분을 그려야 되냐면 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얘는 이쪽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A가 될 거고 맞습니까? 자,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그래프밖에 없을 거란 말이지. 자, 이때는 이 2분의 A라는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2분의 A라는 값이 5보다는 클 거고 그 다음에 10이 되기 직전까지야. 그리고 이때는 2분의 A가 그냥 10일 때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A가 이제 5가 아니라 10보다도 클 때겠죠. 10보다 클 때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fx 곱하기 gx 얘가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입니다. 이 5보다 작을 때하고 5보다 클 때, 이게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연속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확인해 봐야 돼? 이 5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x를 5로 보냈을 때 5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같아야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한 거잖아. 그런데 얘는 5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라져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gx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fx를 한번 보세요. 얘는 5 오른쪽하고 5 왼쪽이 달라지죠. 우극한을 a, 좌극한을 b라고 한다면 이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같게 해주려면 얘가 5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0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G에다가 5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고 그 다음 G'에다가 5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gx라는 것은 x-5라는 것을 2개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b값이 5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때 b값은 5가 될 겁니다. 미분 가능하려면 a는 어떨 때 2를 넘겨주시면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b값이 5여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니 자연수 순서쌍이 10개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첫 번째 케이스하고 5에서는 똑같죠.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 gx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x-5를 2개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보면 얘는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이 2분의 a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2분의 a에서 이 gx가 또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0이 돼줘야 되죠. 그러니까 gx는 x-2분의 a라는 것을 또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럴 수는 없죠.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2분의 a에서 gx가 또 0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x-5는 2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볼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일단 5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5에서 살펴보면 어차피 5에서 이 gx 값은 0이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5에서 이 값이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연속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5에서 g'x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 얘는 또 2분의 a에서 꺾이고 있죠. 2분의 a에서 이 값이 다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2분의 a에서 이 값이 같아지게 만들려면 여기 gx에다가 2분의 a를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같아져야 되겠죠. 0이 돼줘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g 2분의 a 또 0이 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2분의 a가 10이니까 g 10이 0이 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gx를 다시 살펴보시면 지금 얘는 5에서 0이 되고 b에서 0이 되는데 그 b 값이 누가 돼줘야 된다고? 10이 돼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b 값이 10이 될 겁니다. a가 얼마일 때? a는 20일 때. 자, 2분의 a가 10일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총 다 해서 몇 개니? 순서쌍의 개수는 11개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30번입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 a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놨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이 절대값 fx의 그래프하고 이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양수 k 값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fx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인지를 좀 확인해 봅시다. a를 집어넣으면 이 fa는 봤더니 둘 다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위에 집어넣나 아래 집어넣나 똑같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지금 이 값은 산술기하를 써보시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죠. 자, 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을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둘이 같아야 되고 그 각각의 값이 전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a가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호가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큰 상태고 얘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 거기다 빼기 2를 하면 얘는 0보다는 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의 함수하고 아래 함수를 보면 자, 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증가 함수입니다. 얘는 감소 함수죠.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위에 있는 놈은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밑에 있는 놈은 얘가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자, 얘가 a가 양수기 때문에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의
a제곱 빼기 2라는 것은 이 a 값에 따라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를 좀 살펴보면 2를 넘겼을 때 2의 a제곱이 지금 2보다 클 때죠.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야. 그럼 이때는 a가 1일 때고 이때는 a가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의 범위에 따라서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너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점근선이 더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살펴볼게.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식 있죠. 위에 있는 식. 걔는 점근선이 음수죠. 무조건 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은 점근선이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점근선이 만약에 양수라면 얘는 그림이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이쪽은 그려질 거고 얘는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A에서는 연속일 거고 그런데 내가 얘를 걷어 올릴 거잖아. 그래서 얘를 걷어 올려보면 얘는 이제 Y는 K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무수히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큰 경우, 점근선이 0보다 큰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딱 0일 때는 상관이 없을까? 점근선이 딱 0이 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Y는 K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딱 여기밖에 없죠. 그쵸? Y는 K하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마찬가지 이 왼쪽에 있는 함수도 이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얘도 여기서 무수히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 Y는 K보다 A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또 올라와야 되겠죠. 이 점근선이.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가 좀 더 내려가도 상관이 없을까? 얘가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점근선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얘를 걷어 올리면 점근선이 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얘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딱 이때밖에 없는 거죠. 상관이 없지. 그런데 이 점근선이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자, 어쨌든 이 점근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한 이 정도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얘를 걷어 올렸더니 Y는 K하고 또 만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여기 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가 계속해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 점근선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얘를 걷어 올렸을 때 이 Y는 K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Y는 K가 되기 직전까지 올라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근선이 딱 요 놈이 될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점근선을 걷어 올렸으니까 이 점근선은 누가 되겠니? 자, 얘를 걷어 올린 겁니다. 이 위에 있는 놈을. 그러니까 얘는 2-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함수값은 fa니까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 빼기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 2의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 넘기면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럼 내가 2의 a제곱을 다 곱해보면 얘는 2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의 2의 a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2의 a제곱을 t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2의 a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다니까 사이값이죠. 얘는 근해 공식을 해보면 2 마이너스 루트 2하고 2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만족을 해줘야 돼. 2의 a제곱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점근선이 딱 0이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쵸? 0보다 크면 안 됐었어. 자, 그리고 좀 더 내려와도 됩니다. 점근선이. 그런데 이 점근선을 걷어 올렸을 때 그게 이 y는 k, 즉 이 값보다, y는 k가 아니라 이 값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근선이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2의 a제곱이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태여야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여기가 2의 a제곱 마이너스 2인데 얘를 걷어 올린 점근선 있죠. 이 점근선. 얘는 2 마이너스 2의 a제곱이잖아. 얘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2의 a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가 2 마이너스 2의 a제곱 이 점근선보다는 크거나 같은 것까지 상관이 없단 말이지. 얘네들을 넘겨주시면 2 곱하기 2의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넘기면 이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2의 a제곱을 곱해주시면 얘는 2의 a제곱의 제곱이 되고 빼기 4에 2의 a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얘를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근해 공식을 해보시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의 a제곱이 얘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의 a제곱이 누구보다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얘하고 얘는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2를 여기다 잡을게.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2를 여기 잡을 거고 얘는 요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2의 a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2면은 뭐 여기 사이에 있겠죠. 그쵸?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2의 a제곱이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자,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는 여기 있죠.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분의 2 플러스 루트 2는 얘가 2보다는 작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구간은 여기죠. 그래서 2의 a제곱의 최소값이 요 놈이고 2의 a제곱의 최대값이 요 놈이죠. 그 최대일 때 최대값을 우리가 m이라고 했으니까 2의 이 a가 m일 때 그때 값이 2분의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최대가 아니라 최소죠. 그 다음에 2의 m제곱이 될 때가 그게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얘네들이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m 플러스 m은 2 플러스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p도 2고 q도 2가 되겠죠? 둘을 더해서 정답이 4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